자, 지금 재건축 용적률 호재로 여기저기 들썩이 만드는 것 같은데 큰 영향이 있을까요?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다루고 싶었던 부분인데 마침 딱 질문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재건축 호재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 재건축 가격이 오르느냐, 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자, 요 선이 손익분기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보다 사실 높으면 오르는 게 맞고 낮으면 떨어지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요때는 이 손익분기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재건축 가격이 막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요 호재를 통해서 손익분기를 조금 더 올리더라도 요 분기선보다 한참 아래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심리가 자극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도 막 움직이기는 좋지는 않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건데요. 첫 번째, 수요가 확실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랬을 때 일부 심리가 들썩이면서 들어올 수 있는 수요들은 물론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수요가 늘어난 게 재건축 호재의 심리 더하기 최근에 특례 보금자리론, 이게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자, 일주일 만에 10조를 넘겼다. 신청 9일 만에 10조 돌파했다. 시작한 지 9일, 영업일은 7영업일 만에 10조 원을 돌파했다. 특례 보금자리론의 특징, 첫 번째는 고정금리, 두 번째는 저금리, 그리고 세 번째는 DSR에 예외가 된다. 그래서 이 특례 보금자리론의 핵심은요, 요 세 개 중에서 얘다, 얘. 그래서 지금 금리만 떨어지면 집값이 다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핵심은 요거예요. DSR. 요 DSR에 예외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담대 차주 DSR이 60%라는 건요, 신규 유입이 됐을 때도 적어도 50%는 넘어가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DSR 규제 자체는 40%까지밖에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 예외 상품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가격에 집을 살 수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났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수요에서 호재로 심리를 자극하고 플러스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여력을 늘려준다. 이 영향으로 약간의 반등 심리가 조금은 나올 수 있죠. 큰 폭은 아니고 약간의 폭으로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최근에 또 20년 푼다 그랬죠. 20년으로 연한 완화한다. 자, 20년 넘은 택지지구 재건축 가능해진다. 20년 차부터. 자, 그러면은 지금 30년 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얘네가 재건축 아파트라고 하면서 희소성이 있죠. 그러면은 30년 넘는 아파트니까 재건축 희소성이 있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20년으로 바꿔버리면 20년에서 30년 되는 요 아파트들도 재건축에 포함이 되죠. 희소성이 떨어지죠. 공급은 늘죠. 매물이 아무래도. 그리고 수요는 지금 뭐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지만 얘네들이 이제 경쟁 품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양시장의 현황을 봐야 되겠죠. 자, 평촌에 할인 분양 또 떴습니다. 할인 분양 10%, 분양가 10% 인하. 또 어디에 마이너스 P가 나오고 있대요? 서울. 그만큼 지금 분양시장의 기조가 매우 좋지 않다. 아니, 재건축 이야기하는데 왜 분양시장 기조를 이야기하냐. 분양은 분양이고 재건축은 재건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왜? 재건축이 뭐예요? 다시 건축한다죠. 그래서 여기 한 3,000세대 있는 거를 때려 부수고 용적률 높여가지고 한 5,000세대로 만들겠다. 그러면요, 여기 3,000세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수고 5,000세대 만들면서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거죠. 낡은 아파트에서 신축 아파트로. 그러면서 요 2,000세대를 추가해서 요 2,000세대를 통해서 분양을 하죠.
이 분양가를 가지고 공사를 하고 플러스 수익을 올린다. 플러스 아파트가 신축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의 가치가 비싼 거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양이 잘 돼야 되죠. 이 분양이 안 돼요. 그러면 분양이 안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분양 청약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분양가를 낮춘다. 또는 그냥 미분양이 나더라도 분양가를 높인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분양이 나게 되면 손해가 어마어마하죠. 그렇다고 분양가를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 공사 비용은 다 나올 수 있을까요? 신축 받는 거야 뭐 그대로지만 수익은 둘째치고 공사 비용도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시장이 침체가 되면은 당연히 재건축 사업도 추진이 안 돼요.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 방금 이야기했듯이 재건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는다. 따라서 이 재건축이 늦어진다. 그렇다면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비슷한 입지의 아파트들보다 가격이 높죠. 근데 지금 아파트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높은 가격을 사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일반 아파트들보다. 또 한 가지는 보통 전세 놓는데 전세금은 낮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도 많이 필요하고 따라서 자본이 많이 필요하고 대출이 많이 필요하다. 왜냐면 전세가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자본이 예금 금리가 높았을 때 이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이 점점 더 떨어지는 거죠. 근데 예금 금리를 지금 낮추고 있어서 조금 이게 오히려 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억지로 낮추는 거 얼마나 갈까? 이 부분이 일단 첫 번째 걱정이 되는 거고 대출금리 많이 올랐죠.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가기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이 완전히 미쳤어요. 왜 미쳤냐? 파월이 이번에 무슨 발언을 했느냐? 이제 막 시작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노동시장이 강하다. 자, 노동시장이 강한데 왜 금리를 더 올려야 돼요? 미국 물가 인상을 주도하는 것이 뭐 원자재 인상, 뭐 유가 인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지만 요것들을 이제 잡혀가고 있는데 서비스 비용이 올라가고 있어서 물가가 지금 생각보다 높게 잡히고 있다. 근데 이 서비스 비용이 올라가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임금 인상이다. 임금이 인상되면 임금님에서 황제님으로 죄송합니다. 왜 자꾸 이런 거 하고 싶어지죠? 임금이 인상되고 있는데 지금 노동시장이 강하다. 노동시장이 강하다는 이유는 뭐예요? 실업률이 낮고 실업률이 낮다는 소리는 기업에서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다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노동시장 강해서 금리 더 올린다. 이게 노동시장이 강하니까 임금 인상빨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파월이 옛날만큼 매파적이지 않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2월 2일 날 발표한 것보다 현재 시간 2월 1일 그때 발표한 것보다 더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도 작년보단 덜하다. 당연히 작년보단 덜하겠지. 디스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임금 인상빨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돼서 이 금리 인상은 상단이 더 올라갈 것이고 지금 원래 5% 이야기 나왔었는데 오늘 기사 보면 5.4%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상단이. 그리고 인하 시기도 늦어진다. 그러면요. 지금이야 3.5%로 우리나라도 베이비 스텝을 했지만 그래서 이번 달 23일 날 금통위 회의 또 있는데 그때 올릴지 말지 지금 이야기가 많은데 뭐 안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환율도 지금 슬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생각보다 미국에서 그렇게까지 비둘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비둘기인 것 같으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적어도 3.75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원래는 4에서 4.5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막 누르고 효과도 못 보고 한은도 지금 거의 독립 못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 정책에 끌려다니는 상황이고 거기다 가계부채 폭탄이 크고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요 정도까지는 적어도 올라갈 것이다. 한 차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월이 됐든 4월이 됐든 이런 것들 보시면은 재건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금리도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금리 쉽지 않고 분양시장 쉽지 않고 거기에 20년 이상까지 풀어주면서 재건축 아파트는 흔해져. 용적률 높여준다고 해서 용적률 높여주면은 그 용적률 늘어난 만큼
분양이 돼서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서 그게 자금으로 들어와야지 그게 호재가 되는데 그거를 잘 되겠구나라고 호재로 생각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움직여요? 재건축 아파트를 재건축을 해서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심리가 생겨났을 때 시세 차익 보고 빠지자. 5억짜리 조금 빨리 사가지고 한 5억 2천 주고 사가지고 5억 4천에 팔고 빠지자.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다. 그러니까 약간의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죠. 여기에 뭐 특례 보금자리론 같이 풀어주는 것들도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 금리를 억지로 낮춰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잠깐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재건축 상승으로 갈 수 있느냐? 나머지 요건들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